그저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이 제 평생의 소원으로 살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네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믿고 사랑하고 보냈던 시절이 이렇게 악몽으로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몇 달, 아니 몇 년을 힘들게만 보냈는데 이렇게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채널을 알게 되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고 싶거든요. 제게 있었던 파렴치한 인간들의 행동을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나이 40이 넘어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뒤늦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죠. 물론 그전에도 연애는 해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는 대학교 때였는데요. 같은 과 후배와 3년을 넘게 사귀면서 당연히 결혼을 하겠지 생각했지만 결국엔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며 헤어짐을 요구했었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그 전에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그것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넘어설 수 있다고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의 꿈을 꾸긴 했지만 3군데 정도를 떨어지고 나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마침 그때 엄마도 고생하시다가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생활비를 벌여야 했었거든요.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니 좋게도 인품이 좋으신 사장님이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이 일을 배우고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죠. 저는 좀 꼼꼼한 성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일이 끝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였죠. 남자친구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다고 할 정도였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엄마가 일을 나가고 나면 혼자 집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때마다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서 놀면 시간이 잘 갔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덕분에 저는 점점 더 꼼꼼해진 것 같고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지난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고 돈을 벌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셨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민아, 이 늙은 애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 누가 호래미 딸린 남자한테 시집이나 오겠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마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예미는 돈 조금 모아둔 것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따로 나가서 살 거야. 그래야 네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애미 말 명심해. 어머니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라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저의 앞날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주변에서 다 보아도 요즘 여자들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를 만나는 건 다 싫어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라면 애초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갖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막 30살이 되려던 나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며 회사에도 적응을 했고 연애도 한번 하게 되었네요. 술, 담배도 잘 안 하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절약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 소개팅을 해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2년 정도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깊이 빠져들었던 그녀는 결국 저의 가정 형편이 너무 싫다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픈 홀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것 같다면서 싫다네요. 자신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시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싶고 생일 때 멋진 꽃바구니도 받으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 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없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그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는 그때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볼 때 무시당하지 말자고요. 그날 이후 자동차도 사게 되었고 주말에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워낙에 평소에 돈을 잘 쓰지 않는 저였지만 그때부터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아끼게 되었죠. 어쩌면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30대 후반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었고 돈으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이 40이 다 되어버렸네요. 어린 시절 생각했던 40살의 아저씨의 모습은 아이 둘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시끌벅적하게 외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홀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신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종민아, 애미 말 잘 들어라. 애미는 저쪽 동네로 이사 갈 거야. 벌써 집도 다 구해놨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가족이라고는 달랑 저희 둘뿐인데. 너도 얼른 여자 만나서 가정도 꾸려야 하는데 애미가 옆에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어느 여자가 오겠냐. 오다가도 갈 것이야. 그러니까 애미 말 들어라. 난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집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애미도 이제 네 밥상 그만 차리게 해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정말 꼭 그러셔야 돼요? 저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아이고 순진아 우리 아들. 그렇게 당해보고도 모르겠어? 요즘 그런 여자 어디 있다고. 아무튼 애미 말 명심하고 앞으로 더 늦기 전에 얼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해야 돼. 어? 애미한테 손주 빨리 안겨줄 수 있지? 어머니는 그렇게 집을 얻어 따로 나가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하신다고요. 혼자 살게 된 저는 더더욱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말을 하며 다녔었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순수한 면보다는 이것저것 따지고 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안도 따지고 학벌, 연봉 등등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니 좀 정이 확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세상에 뒤처지게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백화점 의류 코너에서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옷을 사러 갔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죠. 웃는 모습이 예뻤고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던 그 직원은 나이는 20대쯤 된 것 같았습니다. 제게 이 옷 저 옷을 추천해주면서 날씨와 분위기에 맞게 옷을 골라주는데 솔직히 처음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2번, 3번 연속해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죠. 어머, 또 오셨네요? 옷 자주 사시나 봐요. 아, 그건 아닌데요. 이제 가을도 되고 해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번엔 이거 어떠세요? 지난주에 샀던 거랑 분위기는 확 틀린데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상품이라서 가격은 조금 나가요. 가격 상관하지 말고 그냥 골라주세요. 그 정도 살 능력은 된답니다. 우울한 내 새 옷 입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와, 능력자시구나? 멋있으세요. 그런 자신감 너무 보기 좋으신데요? 그럼 이것도 입어보시고 또 이것도요. 정말 멋진데요?
감사해요. 맨날 돈 쓸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저희 주말을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기분 좋아하던 제게 그녀는 이웃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나 제게 칭찬을 해주는지 듣는 내내 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옷깃에 매만져주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박동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너무 두근거리고 떨려서 얼굴까지 빨개졌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리고 외모도 예뻐서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향하는 제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말만 되면 또 그 백화점에 가려는 생각만 마음속에 득실거리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싶었죠. 제가 또 너무 꼼꼼한 스타일이라 한번 빠지게 되면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럴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또다시 그 백화점에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차마 매장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일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셨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손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였습니다.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가워요. 저 오늘은 카페에서 알바한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알바하세요? 그럼 백화점은요? 거기요? 그만뒀어요. 사실은 잘렸어요. 뭐 인생이 뜻대로 되나요? 아니 왜요? 일도 잘하시고 상냥하시던데 왜 잘린 거예요? 정말 이상한 곳이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네? 어머, 감사합니다 손님. 제게 이런 말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기분 꿀꿀했는데. 그녀는 백화점에서 잘렸다는 말을 했고 그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천생연분이다 싶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그녀가 알바를 한다니 이런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겠어요? 마음속으로 오만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을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그녀도 보았는지 그녀가 제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저 이제 퇴근해요. 혹시 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럼 저 술 한잔 사주실래요? 회사 잘린 꿀꿀한 기분을 술로 풀고 싶어서요. 그러시죠. 잘 됐어요. 저도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가시죠. 그녀의 말에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그녀와 술을 마시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너무나도 설레이고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술집에 들어갔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한 그녀의 주량을 쫓아가기가 벅찰 정도였습니다. 저는 술을 자주 마시지도 않았는데다가 역시 젊은 사람 간은 못 쫓아가나 봐요. 술이 조금 달아오른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안 계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사촌 오빠 한 명을 많이 따르면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고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밝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못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는지라 그녀가 겪었을 아픔이 공감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술이 얼큰하게 달아올랐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 또 다른 재테크와 적금들을 모조리 말해버렸지 뭐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제 자신을 과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술에 취해서 술술 나와버리는 말들을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엄지까지 척하면서 내보여주었고 거기에 신이 나서 있는 대로 다 떠들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그 첫 번째 술자리에서 저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고 저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를 생각했고 저녁이면 보고 싶어 미치겠어서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녀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제 연락에 꼬박꼬박 대답해 주었고 때로는 먼저 뭐가 먹고 싶다고 말을 거느기도 했어요. 저는 그녀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준다는 핑계로 주말에 또 만나자고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의 사촌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꽤 비싼 음식점이었는데 사촌 오빠가 근처에 와 있다면서 불러도 되냐길래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자 잠시 음식점에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나왔고 함께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 어색한 자리에 그분까지 있으니 뭔가 더 어색하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더라고요. 제 동생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기분도 꿀꿀한데 술도 다 쉬시고.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뵙게 돼서. 손님으로 배웠다가 이렇게 사석에서 따로 만나실 정도면 어떻게 제 동생한테 마음이 꽤 있으신가 봐요. 사실 얘가 부모가 없이 자라다 보니 좀 나이 차이 나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제 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촌 오빠는 실로 놀라운 얘기를 건넸어요. 두 번째 만남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녀가 사촌 오빠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건네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인가 싶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촌 오빠가 보는 앞에서 그녀와 진지하게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나이 차이가 무려 14살이나 나는 젊은 여자와 연애를 하다니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녀에게 잘해주었어요. 꽃바구니도 보내주고 그녀가 갖고 싶다고 하는 명품 가방도 사주고 가고 싶다고 하는 해외여행까지도 보내줬죠. 남자친구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 여자친구들을 생각하며 절대로 제 능력이 부족해서 헤어지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라서 과감하게 더했던 것 같아요. 몇 달 연애를 하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기분도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녀는 잠자리가 조금 무서워서 결혼을 하고 나서 하고 싶다며 자신의 순결을 지켜달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저는 약속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나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했거든요. 어머니는 너무 어리고 이미지가 별로라고 하시면서 결혼에 대해 걱정을 하시긴 했지만 그녀와 사촌 오빠의 빠른 바람대로 사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부모도 안 계시니 작은 곳에서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새 신랑이 되었습니다. 나이 42에 결혼을 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사도 안 가고 그녀 곁에만 있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월급도 아내 통장으로 주었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켰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늙고 체력도 약하니까 아내가 딴 생각하지 않게 이런 걸로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고요. 그 말만 믿고 이렇게라도 해서 아내를 제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눈에 뵈는 곳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있기에 생활 패턴이 조금 달랐어요. 새벽 늦게나 잠이 들었고 아침엔 항상 잠이 들어 있었죠. 제가 출근을 하거나 말거나 일어나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밤 11시만 되면 졸려 죽겠는데 말똥말똥 드라마를 보고 핸드폰을 하면서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때로는 새벽에 외출을 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조금 지속이 되다 보니 아무리 신혼이라 해도 저는 좀 불만이 생겼어요. 자기야, 좀 일찍 자고 아침에 나 좀 봐주면 안 돼? 그래도 나 일하러 나가는데 너무 자고만 있으니까. 오빠는 너무 늙었어. 11시만 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만 자니 내가 심심해서 살겠어? 그리고 나 원래 늦게 잔다고. 이제 알바도 안 하는데 일찍 일어날 필요 뭐 있어? 올빼미 좀 몰라? 난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단 말이야. 그럼 저번에는 새벽에 없던데 어딜 갔던 거야? 아, 민영이 오빠 좀 만나고 왔어. 오빠가 자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심심해서 불러냈지 뭐. 오빠 지금 새벽에 안 자고 나 어디 가나 파헤친 거야? 아니야. 그냥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깼다가. 아내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거의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 결혼까지 딱 한 번의 잠자리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왠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아내가 많이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젊어서 아이를 조금 있다가 갖자는 아내의 말만 믿고 최대한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사촌 오빠가 할 말이 있다며 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제게 돈을 좀 유통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담보대출 얘기도 꺼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주민번호까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에 올린 듯 술술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뒤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워낙 저와 소통하기보다는 아내와 둘만 소통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말주변이 좋아서 저같이 멋모르는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형님, 제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이것밖에 없어서요. 죄송해요. 일단 이거라도 빌려드릴게요. 대출은 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아파트 담보대출 말고는 제가 따로 대출을 좋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따라 회사에도 그렇고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를 가야 한다는 아내는 짧은 스커트에 짙은 화장을 하고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얼굴에는 생글생글 웃음이 감돌았는데 왠지 저는 그 모습이 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무심코 식탁 위를 쳐다보니 낯이 익은 찬압통 세트가 보이는 겁니다. 뭔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데 그건 바로